네, 뉴욕 증시 조금 전에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폭의 흐름을 기록하더니 장 마지막에 나스닥과 S&P가 소폭 상승 전환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 짓는 모습 기록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증시의 하락을 이끈 것은 휴렛패커드의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인수했던 기업인 오토노미의 부정 등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기준 4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오는 1분기에 순이익 전망도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악재로 기록이 됐는데요. 하지만 증시에 호재도 있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10월의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증시는 결국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락권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0.06% 하락 마감이고요. 12,788선의 다우 지수가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정도의 장중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12,701포인트까지도 떨어지기도 했던 다우 지수는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물렀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결국 상승 반전하지 못한 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약보합권의 마감입니다. 0.06%의 조정으로 다우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 등락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업종별로는 좀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하락했던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가 부진했습니다. 1%가 넘는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에너지주도 0.6%, 기초소재 섹터가 0.6% 역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휴렛패커드가 오늘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12%가 밀려나는 모습 기록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인텔이 3%가 넘는 조정을 역시 받았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제에 이어서 1.2%의 상승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를 움직인 특징적인 종목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HP가 특징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2%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HP의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악재들이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 시장 실망을 시켰고요. 여기에다가 전망치 역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성명을 통해서 자회사 오토노미와 관련한 이 부정 회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추심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습이 나왔고요. 12.03% 하락으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지막에 소폭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 기록됐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0.02% 강보합권의 움직임으로 마감 짓습니다. 2,916선의 나스닥 지수가 마감을 지었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 마지막에 상승 전환했다는 점 차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2,919선이었는데요. 2,919선에 약간 못 미치는 2,916선의 나스닥 지수가 마감을 짓는 모습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마지막에 상승권으로 전환하는 움직임 기록됐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최종 종가 같은 경우는요. 0.07%의 상승입니다. 1387선의 S&P 500 지수가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역시 장 마지막에 상승권으로 지수가 조금 이동하는 모습이 기록됐고요. 장중 저점보다도 조금 높은 곳에서 10포인트 정도 높은 선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 S&P 500 지수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 지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유럽장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안에 대한 합의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앞서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따라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전환에 탄력을 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동향 먼저 프랑스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CAC 지수입니다. 0.65%의 상승으로 3,462선에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통해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역시 장 후반에 상승 전환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악재가 전해지면서 하락권에 머물렀지만 그리스 구제금융안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싣고 증시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프랑스 CAC 지수 업종별 등락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주가 0.09%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기록됐고요. 강하게 상승한 종목을 본다면 기초 소재 섹터와 그리고 필수 소비재, 경기 민감주 정도가 1%대 나란히 상승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특징주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장 초반에 프랑스 금융주들의 흐름 보시면 일제 하락권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발 사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을 안으면서 상승세로 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레딧 아그리콜입니다. 상승폭이 3대 금융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나머지 금융주들은 보합권의 등락을 거듭한 모습이었지만 이 크레딧 아그리콜만은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네, 프랑스에 이어서 독일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상승 마감입니다. 0.7% 정도 상승했고요. 7,172선의 닥스 지수가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하루 동안의 움직임 마지막에 탄력이 좋았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종가가 고점 부근에서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닥스 지수 0.7%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하락한 업종은 유틸리티 업종과 통신 업종이 다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고루 상승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메르츠뱅크와 도이체방크가 나란히 1%대 하락을 기록했고요. 바스프가 2%가 넘는 강한 흐름으로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 상위권에 이름을 현재 올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푸치백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0.2% 정도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5,748.10포인트의 푸치백 지수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역시 하루 동안의 움직임은 장 마지막에 탄력이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이 5,751선이었는데요. 5,751선 근처 5,748선에서 푸치백 지수가 마감을 지었습니다. 업종별 등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은 한 가지, 기술주입니다. 1.8%의 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나머지 경기 민감주가 1.15%의 상승, 에너지주와 산업재, 그리고 유틸리티까지 골고루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증시의 마감 동향에 이어서 상품시장 마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0.1% 상승하면서 81달러 선에 마감을 지었고요. 미국채 10년물은 2.8% 정도 상승했습니다. 유가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2.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86달러 선의 마감이었고요. 브렌트유 역시 1.7% 정도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0.6% 내려가면서 1,723달러 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글로벌 장 마감 동향이었습니다.